네, 오늘은 일기 신도시 분당 32평 국평 내 집 마련의 적기 과연 언제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도지구 지정이 됐죠. 작년 말에 잘 진행이 되는가?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약간 뭐 악재가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여하튼 국토부는 뭐 잘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일기신도시 분당 32평인데 우리 이걸 원하시는 분이 연봉은 7,200이시고 현재 8억 정도를 갖고 계시고 4억 정도 대출 예정이시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.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생활권은 분당구 서현동이시고 서현동의 3만 아파트, 효자촌 인강 아파트, 임해동 경강 아파트 중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자꾸 이제 분당이 선도지구 호재로 인해 가지고 약간 가격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물론 뭐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 가지고 그 오세훈발 집값 펌핑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분위기냐?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. 이 자꾸 올라서 이제 서둘러야 되나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분당의 일기 신도시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지고 뭐 실거주던 뭐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든 간에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보유자산이 8억이고 대출이 4억이 예정이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4억이면 대출 이자가 좀 꽤 되죠. 이 효자촌 4만인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쭉 치고 갔다가 2022년 때 미국 금리 인상할 때 빠졌습니다. 빠졌는데 다시 거의 예전에 최고점 부근으로 좀 쫓아가고 있어요. 효자촌 인강도 12억 9,500까지 3월 26일 찍고 나서 거래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건 뒤로 거래가 없고요. 임해 금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31평 뭐 이런 뭐 국평입니다. 다들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. 현재 이 저번 주 4월 첫째 주 4월 8일까지인데요. 8일 둘째 주까지 이제 볼 때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? 하락이 많죠. 빨간 게 하락입니다. 파란 게 상승이고요. 그러니까 4월 초에 뭐 탄핵 발표도 있었고 이렇게 보시면 1일, 2일은 좀 거래가 있는데 3, 4, 5 하면서 조금 줄었죠. 줄었는데 이제 하락 거래만 좀 일어났어요. 일어나다가 이제 그 다음 주까지 볼게요. 이제 한 주 더 보겠습니다. 한 주 더 보면 여전히 근데 여기가 4월 2일이고 쭉 이어서 보면 8일 정도 여기에요. 그 잠깐 오르는 것 같다가 강세 여기 다 좀 하락이 많잖아요.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하락이 있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상승의 힘을 크게 못 쓰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볼 땐. 일기신도시가 특별한 호재가 없고 이런 분위기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하시고 서현동의 거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. 2012년부터 제가 거래량을 정리해 봤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? 평균 50건입니다. 거래가 이렇게 50건인데 지금 언제 몇 건이냐면 4월 14일 기준으로는 2건이고요. 4월 20일 기준으로는 7건 거래됐습니다. 거래돼서 제가 4월 달 거래량을 저번 주에 이걸 만들 때는 10건에서 15건 정도 예상하는데 잘하면 20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거래량이 반토막 이하인 거예요. 바닥에서 키고 있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7월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더 가라앉습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하느니 0.25%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은행별로 뭐 자율이라고 말을 하지만 금감원의 어떤 방향입니다. 방향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IMF 보고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심하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. 그리고 은행 자체에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또 줄기 때문에 7월부터 얼마 안 남았죠. 5, 6월 지나면 7월입니다. 4월 벌써 다 갔고 시장이 생각보다 세게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올라야 되는데 오를 수 있는 건 대선 호재밖에 없죠. 대선에서
선거표만 의식해가지고 여야 할 거 없이 뭐 선도직을 띄운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빨리 하겠다, 빨리 불가능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약간 펌핑될 수 있어요. 4월, 5월까지는. 그러나 이제 6월이 되고 나면 막상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벌써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성남시 분당구의 거래가격 변동을 보시면 이렇게 최근까지요. 거래가 조금 아직 신고가 다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저번 주까지 거래가 좀 적어요. 일주일 치고 몇 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임해촌 금강은 마이너스 7,500에서 12억 4천. 상록마을은 또 올랐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단지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. 그런 상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탄핵 이전에 기각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하락이 일단 많습니다. 많고 여기도 많고 조금 그러니까 하락으로 약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버티고 있다. 조정기가 들어. 왜냐면 좀 많이 올랐어요. 2월 달에.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, 5, 6월, 7월 들어가면서 조정이 더 올 수도 있다. 단 변수는 대선 공약입니다. 공약이 크게 뭐 달라질 일은 별로 없는데요. 여하튼 성당 분당의 이제 매물 추이를 볼게요, 여러분. 보시면 어때요? 선도지구 지정일이 작년 11월 27일인데, 자, 매물이 일단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줍니다. 안 팔고, 선도지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, 근데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선도지구의 민낯이 드러나죠? 어떤 민낯이 나요?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구나. 빨라야 잘하면 뭐 2032년은커녕 잘하면 40년 되겠구나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2035년이나 최소한 10년은 갈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왜냐하면 첫 번째 이주 대책에 대한 그 준비가 다 안 돼 있습니다.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블록별로 했을 때 한꺼번에 동시에 못하고 한 블록 한 블록 순환 개발이라고 하죠.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주대책 대지가 나오려면 2, 3년 잠다고 치고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해가지고 좀 그 유휴 물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. 적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단계별로 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처음에 하는 단지는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그 처음에 하기에 좋은 단지조차 아시겠지만 양지마을 쪽에서는 양지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자리가 더 좋다 그러시면서 제자리 재건축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 딴 데 아파트를 주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지마다의 어떤 갈등이 좀 시작됐습니다. 뭐 이거는 제가 3, 4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또 만약에 또 이게 봉합이 되고 간다고 할지라도 상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. 도로변에 있는 집이 더 좋냐 안쪽에 있는 집이 더 좋냐 이걸로 또 좀 갈등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량을 보면 어때요? 4,500개에서 거래량에 비해서 매물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렇죠? 갑자기 늘잖아요. 예전에 이 분위기로 또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7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소진이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나온 물량을 보면 어때요? 아까 서현동 50개인데 쭉 계산해 보면은 한 3, 400개씩 1년 내내 3천인데 3천 개씩 계속 나오니까 물건이 그래서 선도지구에 대한 원래 계시던 원주민들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재건축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많으신 상황이에요. 분당이 뭐 도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주차 문제 빼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재건축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 좀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다 비슷합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선도지구 지정에서 뭐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임해동 사만 이제 사만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서현동하고 효자촌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2개 다 넣습니다. 이 195% 446세대 12억 4천 174% 632세대 12억 4천 비슷해요. 효자촌인가 이게 역에서 좀 가깝죠.
역에서 이게 가깝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한 이 아파트보다 한 5, 600만 도 차이 납니다. 별 차이 없습니다. 걸으면 뭐 한 6, 7분이니까 사실 거주 환경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철역에 가깝다는 이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높은데 14억 갔다가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높아요.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 가치에 대비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임해천 공항이 더 비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 계산을 해보면. 왜냐하면 여기 용적률에서 보시면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나요? 186이니까 10%면 18이니까 10%에서 15% 차이 나잖아요. 그러면 가격도 10에서 10%면은 1억 2천 정도 차이인데, 그죠?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. 없다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임해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억 4천 이렇게 떨어졌고, 그러니까 12억 4천에서 13억 사이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오른 거죠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14억, 15억 간다? 그러면 이 단지들은 100% 분담금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. 분담금 계산하면 뭐 17억, 20억 간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죠? 좀 안 맞죠? 상식적으로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익명,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 7천이면요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세금이 많잖아요. 요즘 소득세 우리 근로자들만 봉이라고 세금 많이 뺏어 가잖아요.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연봉 7,200이면 한 400, 한 70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. 470이면 우리 법정 최저 생계비가 264만 원입니다. 2인 가구 이상. 250만 원 정도 돼요. 그러면 200만 원 좀 남으시잖아요. 그럼 200만 원 남는 거를 열심히 모으신 건데 그나마 그래도 자산을 충분히 모았고 이 정도 분이시면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갭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. 5, 6, 4억에서 5억 정도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. 연봉 7천 이상인 분들이 20, 30%밖에 안 됩니다. 물론 이제 판교 쪽이나 이런 쪽 때문에 그쪽은 이제 소득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1억 잡아도 큰 차이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. 선도지구 재건축 호재로 조금 펌핑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막상 뚜껑을 열면 이거 세월이 10년, 15년 걸린다는 거 알고 나면 그리고 신도시가 공급이 되잖아요. 물론 분당 판교 인근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광주 같은 데 좀 개발이 되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선도지구가 좀 잘 진도가 안 나간다.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면 제가 볼 때는 조정 국면이 올 거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 원래 아이작 뉴턴이나 다 얘기하기를 자기가 우주 이렇게 천체에 대한 거는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사람의 광기는 계산을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팩트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분당도 10에서 20% 정도 조정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워낙 이게 변수가 많고 특히 정부가 문제입니다. 정부가 자꾸 특히 금융위원회죠. 정책을 갖다가 대출 갖고 장난을 쳐가지고 집값을 펌핑을 했다 줄였다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그런 걸 하면은 사실 대통령이 이런 걸 알면 빨리빨리 제어가 될 텐데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하튼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분당은 조금 더 기다릴 만하다. 선도지구의 호재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 지금 쫓아가시는 것보다 그 매물도 좀 늘고 있고요.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? 하방 요인이 더 강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을에 그러니까 선도주구에 대해서 그 지키지도 못할 펌핑되는 그 정책들만 안 나오면 그 누가 봐도 이거 오래 걸리거든요. 오래 걸리는 거를 직시하고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되는 양반이 도시계획의 기본은 순환 개발이다. 그래서 빨리빨리 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히 최대한 가겠다. 이 정도만
팩트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분당 집값은 10에서 20%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안 오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할지라도 되게 제한적이다, 상당히.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가을까지 기다려 본 다음에 여기서 오르면 더 얼마나 오르겠어요. 14억 갔다가 10억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3, 14억으로 올라온 거잖아요.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나요? 경제가 좋아졌나요? 소득이 낮았나요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게 정상적이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 다시 수요가 됐을 때 가는 것인데, 재건축 호재 때문에 잠시 펌핑이 뭐 한 6개월, 1년 사이에 된 것 같고, 저는 좀 조정이 돼야 거래도 좀 많이 늘고 또 내 집 마련도 되고 또 파실 분도 파실 텐데, 지금 거래량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서현동이 50개씩 거래되다가 지금 뭐 10건도 안 되고 7건 됐으니까 한 달에 뭐 한 15건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태니까 그 참조하셔 가지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기 신도시 너무 급하게 다가서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뭐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